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쌤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9월 11일 목요일 위클없이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주간 급등이었죠. 정유세 50억 유지 호재가 발표되면서 정권주, 특히 키움증권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당연히 정권주하고 금융주, 전체 시장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급등하면서 종합주가는 많이 올랐고, 당연히 지난주 일주는 콜장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하루 이틀 늦었어도 충분히 외곽으로 들었으면은 충분히 잡을 수도 있었고, 뒤늦게 쫓아가서도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호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자, 한 일주일 정도 호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조정도 놓을만 하지만은 시장이 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즉 미국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는 첫 번째는 금융주들이 상승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정유세 호재로 상승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렇다. 미국 나스닥의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다음 주에는 뭘 지켜봐야 될까요? 당연히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을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주 전망을 해보면은 미국장은 지금 상승은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날도 나스닥은 좀 올랐고 다운은 내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보합, 강보합 조금 상승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장은 미국장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말씀드렸지만은 정유세 호재와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월요일 날은 내일이죠.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나스닥 선물 방향을 봐야 되고, 당연히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월요일 위클옵션 대응,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지난 금요일 날도 아침에 갭 상승이 크게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즉 A처럼 갭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하다가 밀렸다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B처럼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마지막에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딱 이런 형태입니다. 단기 매물이 놓이지만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 때문에 저점 매수는 당연히 들어온단 말이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거고, 월요일 날도 당연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흐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나스닥 선물을 봐야 됩니다. 나스닥 선물은 큰 변화는 없지 있습니다. 그냥 뭐 보합 정도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사는지 체크하는 게 월요일은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권주하고 금융주, 은행주 있죠. 키움증권과 KB금융 정도 흐름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1일 목요일 날 위클없이 만기일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급 3박자가 다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다 매수했고 개인도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이었다. 그래서 아침에 갭 상승 후에 상승하다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 이유, 1번에서는 어떤 분위기죠. 그러나 2번 단기 선수들은 단기 물량이 매도가 나오지만은 다시 3번에서 다시 상승하는 이유는 이것은 금융주 호재, 즉 정유세가 아니고 미국장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정유세 관련 호재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나스닥은 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장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매물이 놓이지만은 아직 외국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은 밀리고 하락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딱 자기만의 기준, 원칙 없으면 무조건 당합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난 목요일날 3,000억 매수했습니다. 3,000억 매수했고 선물도 2,900억 매수했죠. 자, 보시면은 1번이 외국인 현물 계속해서 매수했죠. 2번이 외국인 선물 매수인데 외국인들이 보시면은 A 9시 한 30분 정도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때부터 상승을 간 겁니다. 그래서 9시 30분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했다가 좀 단기적으로 밀릴 확률이 컸고 1번에서는 주가 밀렸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이 지점 2번부터 상승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매수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지만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은 되는 장이 되는 거죠. 왜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A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한다는 소리 뭡니까? 주가는 당연히 상승이죠. 개인들이 지금 1조 1,000억을 매도했습니다. 당연히 상승이죠. 자, 우측에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도 보시면은 9시 30분 지점에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은 거의 여러분 90%가 누구 따라한다? 외국인 선물. 요 B, 외국인 선물을 올라가면은 당연히 프로그램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장은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 옵션 하신 분은 반드시 장중에 외국인 수급, 특히 외국인 선물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자, 1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1분 차트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A에서 갭 상승 9월 10일 살짝 나왔죠. 또 추가 상승이 쫙 올라갔죠. 당연히 일반 초보 개미들은 추기 매매를 하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B에서 하락, 즉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이나 주식 같으면은 이렇게 물리더라도 저점 매수해도 되고 갖고 있어도 되지만은 옵션은 다르죠. 프리미엄 때문에 확 죽어버리죠.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상승이기 때문에 위로 보는 것은 좋은데 단기 상승이 너무 컸다. 지난 한 주 구간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물량이 논다. 매물이 논다는 걸 아시면은 저쯤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파동은 상승 3파, 하락 3파로 가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놨고 딱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 분할 저점 매수는 괜찮았습니다. 선물하신 분, 주시하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옵션은 특히 만기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변동성이 놓였을 때 쉽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월요일도 이런 변동성 장 앞으로 반대로 하락했다 올랐다 하락한다든지. 그래서 이 기준을 잡고 십자형 장세가 놓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초보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추격 매매하지 마시고 일관성 매매. 나는 콜을 매수하면은 콜만 일관성 있게 분할로 매수한다든지 풋을 한다면은 풋만 매수한다든지 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심을 못 잡고 시장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상승한다고 쫓아가고 하락한다고 쫓아가면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자, 선물 5분 차트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면은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실질적으로는 지난주 월요일 정도부터 장중에 소문이 나 있었죠. 실제로 뭐 엠바고 데이트 하면서 정세 문제가 50억으로 될 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A부터 이미 그런 소문이 좀 있었고, 그래서 장 막판에 비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부터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요일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지난 목요일 날에는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매물이 조금 나오는 정도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장 반도체가 강하기 때문에 밀려봤자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외국인 수.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변동성 장이 될 확률이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1번에서 콜을 못 잡았더라도 2번에서도 좀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3번에서도 잡아도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추격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데 이번에는 좀 과감했어야 됩니다. 자, 크게 선물 60분 갭 보정 차트인데 이제 추세를 보는 거죠. 파동을 보시면은 파동상으로 딱 보이시죠. 1번. 파동상 1번 언제냐? 화요일 날 장 막판에 파동이 상승, 요 지점에서 상승했습니다. 딱 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는 지금 한파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저점 상승이죠. 2번에 보면 저점 상승이고 지금 현재 3번 더 앞에보다 고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현재 80 위에 있죠. 살아있다는 소리죠.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작은 파동이 올라갈 때만 계속 4번, 5번, 6번에서 계속 단타 매수 상승적으로 베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뉴스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또 수급상 파동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이 저점이 높아지는 딱 지난 화요일 날 장중 저점 딱 요때부터 주가가 지금 파동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동도 그렇고 지금도 저점 상승, 고점 상승이니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때까지는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상승 흐름이 아직은 더 살아있다 말이에요. 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으로 있어. 출시가 하락으로 가기는 힘들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한번 볼까요? 종합주가 일봉 한번 보시면은 지금 62평을 지금 지지받고 이번에 지금 상승 중이죠. 이평선이 완전히 풀 지금 정별 상태입니다. 하락하기는 아직 쉽지 않죠. 만약 하락을 하려면 파동상 다이버전스 현상에 놓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렇게 십자형 형태로 이 변동성이 좀 큰 장이 하락이 아니라 변동성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옵션 하시는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나는 올라갈 때 풋을 분할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콜만 분할을 매수한다든지 확실해 해야 되지 가는 쪽으로 따라 붙으면 무조건 당한다. 자, 그 다음에 옵션을 한번 보겠는데 옵션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콜 445입니다. 5분 차트 그러니까 화수목 3일간 움직임인데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먼저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수요일날 찾기 부담스럽죠. 목요일날도 찾기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옵션은 여러분 진입하는 금액이 손절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면 됩니다. 445가 비싸면은 447.5로 콜로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450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비싼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출시가 나는 상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신을 한다면은 너무 가격이 높다 싶으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상승할 때 외곽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45가 비쌀 때 447.5로 또 가셔도 된다는 거죠. 자, 447.5로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1,000원짜리가 여기 한 0.1, 0.2 만원짜리 0.1 정도 내려갔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7.5니까 50배 또 이상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시면은 차례대로 외곽부터 한번 보면은 자, 445가 여기서 6,000원짜리가 100만원가 99만 3천이니까 150배 그 다음에 좀 늦었어도 447.5도 보시면은 여기가 보시면은 예, 조금 여기가 지금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요도 요 A 즉 화요일에서는 요게 1,000원에서 한 5,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요때도 충분히 잡았으면 75만원이니까 한 100배 정도 또 올라왔죠. 그 다음에 또 놓친 분들은 좀 더 외곽으로 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상가격. 콜 450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 1,000원이었고, 여기서도 심지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0만원치 매수한다, 30만원치 매수하시도 뭐 이것도 50만 100배.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갔더라도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있는데 화요일 날에 비싼 거 말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옵션 매수는 도박이기 때문에 0.1짜리 기준 사시면 됩니다. 0.1에서 0.3 밑으로 사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금액, 내가 30만원치 사면 됩니다. 그러면 30만원이 손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 사지 말고 항상 0.1 전후짜리를 0.1, 0.2 전후짜리에서 그냥 30만원치 또는 50만원치 이렇게 가격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리면 30만원, 50만원이 손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막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이 강한 상승장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갈 때는 외곽으로 가서 가격이 0.1에서 한 0.2 정도 되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그럼 1.0이 되면은 하나에 10만 원짜리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돈도 없다. 종목이 내가 하나밖에 못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0.1짜리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쌓으면 알 수 있는 건데, 항상 야 내가 잡으려고 예를 썼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즉 445짜리를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1번에 살려고 했는데 2번에서 너무 가격이 올랐다. 1.0 되니까 A에서 너무 비싸다. 근데 못 사겠다. 이래 하지 말고 445에서 447.5짜리로 가든지 450짜리로 가시면은 그 가격은 0.1로 남아 있습니다.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445짜리는 뭐 지금 화요일부터 목요일 3일간 올라간 게 여기 거의 0.06입니까? 0.06, 즉 6,000원짜리가 99만 원, 150배 올랐습니다. 150배. 150배입니다, 여러분. 30만 원 들어갔으면은 4,500만 원 됩니다. 요즘은 만기가 월요일하고 목요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놈을 내가 놓쳤더라도 가격을 450짜리로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충분히, 늦게 잡았어도 충분히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좀 늦게 잡았어도 충분히 여기서도 한 50배, 100배는 갑니다. 50배 정도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위클 옵션을 이제 언급하니까 가끔 초보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옵션이라는 것은 주식,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해외 선물, 그 다음에 옵션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변동성이 크고 가장 수준이 높은 매매입니다. 초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옵션을 언급하는 거는 여러분들 30만원, 50만원 베팅해서 이 자체가 손절이기 때문에 꽉 나면 됩니다. 근데 옵션을, 주식을 뭐 한 1년 미만으로 하시고 선물 경험 없는 분이 옵션을 지금 하시는 분들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옵션은 제가 위험한 걸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입 금액이 손절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10만원씩 들어가든 50만원씩 들어가든 그 자체가 손절이기 때문에 그 이상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옵션 매수는. 그래서 옵션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전에는 만기가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두 번째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위클리 옵션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만기가 두 번 생겼죠. 그럼 한 달에 곱하기 4니까 8번이 지금 만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달에 한 번 기회보다는 이제는 한 달에 8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만기를 전후해서 급등하기 때문에. 손해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복권이죠. 복권이 내가 당첨이 안 되면 꽝이 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당첨될 확률이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지금 한 달에 8번까지도 가능하다. 막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금액이 또 예전에는 당첨이 100만원이면 지금은 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이 더 많아졌고, 일주일에 8번, 한 달에 8번, 월, 목, 매일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달에 8번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려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중에 한두 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옵션은 매매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타 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매주 만기 전날 베팅하든지, 만기 전날 종가에 또는 만기날, 아니면은 지금처럼 일봉에 추세가 있을 때는 한 이틀간, 수목 이틀간 보유한다든지, 금월 이틀간 보유한다든지, 가끔은 길게 3일 하지만은 3일까지도 안 갑니다. 보통 만기날 하루라든지, 만기 전날 종가에서 만기날 간다든지, 그 다음에 만기 전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중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큰 맥이 왔을 때만 추세가 왔을 때만 매매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야, 만기가
많기 때문에 확률이 많다, 높다,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당연히 감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옵션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자주 안 하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가끔 만기 날 전후해서 이렇게 조금씩 한 30만원, 20만원 베팅을 하시는 매매를 연구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옵션 매매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 카톡 YKS 123로 주문하셔도 되고 문자로 이렇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문자 주셔도 됩니다. 옵션은 마인드. 옵션은 초보처럼 마인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법이 중요한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한 놈만 패야 된다. 내일 월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이면 콜, 푸시면 푸, 한 놈만 패시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초보들처럼 올라간다고 쫓아다니고 내려간다고 쫓아다니면 무조건 당합니다. 자, 옵션은 딱 어떤 마인드에서는 이 저격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방 한 방 총을 쏴을 때 진짜 신중하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렸다가 확실할 때만 베팅하시라. 매매 안 하면 됩니다. 손해 안 보죠. 본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확실할 때 한 번씩 매매하시라. 그래서 매매 수를 최대한 줄이라 말이죠. 특히 만기날 전을 해라. 그래서 인내와 그 다음 일관성. 한 놈만 패라. 한 방향. 나는 콜이면 콜 타이밍만, 푸시면 푸트. 나는 지금 지수가 너무 부담된다. 풋을 하게 하신 분은 풋을 기다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풋도 충분히 저는 놓는다 봅니다. 이제 잠시 변동성이 크게 녹겠죠. 녹고 그 다음에는 하루 장대 음봉, 하루 장대 양봉 이런 식으로 녹기 때문에 풋도 충분히 놉니다. 한 방, 한 놈만 패시라. 알겠습니까? 매매법을 구입해서 천천히 공부를 하십시오.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감사합니다. 안심이었습니다.